오늘은 1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출석 계약하는 날 발표가 났죠.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만날 날까지 다들 건강히 잘 있다가 반갑게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과제에 그런 이야기 써준 친구들이 있던데 선생님도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건강 조심했다가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이 끝나서 총정리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물론 1단원의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은 좀 온라인상으로 수업하기 힘들어서 일단 좀 빼놓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정치의 의미와 관련한 문제고요. 얘는 우리 학교 내신 시험 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1번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정치의 의미는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어떤 국가 혹은 정부,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 정치라고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좁은 의미는 국가가 어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정책을 결정해가는 국가적인 행위로 보는 거였죠. 자, 이 사례 속에서 갑이 좁은 의미죠. 그쵸?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했으니까 반면에 을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정치입니다. 을이 보다 넓은 의미네요. 자,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인가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갑에 비해서 을은 정치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 자, 나머지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도 볼까요? 자, 2번. 갑과 달리 을은 위로부터의 통치를 정치라고 본다. 자, 을은 넓게 보기 때문에 위로부터, 국가로부터의 통치도 정치라고 봐요. 그쵸? 물론 다른 국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도 정치라고 보지만 자, 문제는 갑이에요, 갑. 갑은 위로부터의 통치만 정치라고 보죠. 그쵸? 그러니까 2번에서 갑이든 을이든 둘 다 위로부터의 통치를 정치라고 본다는 것은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됐죠. 갑과 을은 둘 다 위로부터의 통치를 정치라고 본다. 라고 해야지 맞죠. 자, 3번. 을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아니죠. 사회 집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가 정치죠. 오히려 3번은 갑에 대한 설명이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갑의 생각이에요. 자, 4번. 갑과 을 모두 학급회의를 통한 규칙 제정을 정치라고 본다.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가요? 갑은 아니고 을의 생각이죠. 학급회의를 하나의 정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을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자,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조직되고 헌법에 따라 달리 말하면 헌법에 입각하여 뭘까요? 1, 2, 3, 4번 중에 그렇죠. 4번이죠. 4번.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며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바로 입헌주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렇게 입헌주의를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쓰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죠.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도록 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바로 뭐예요? 입헌주의의 원리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물론 여러분 권력 분립의 원리도 목적이 이와 유사하죠. 자, 권력을 나누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얘도 목적에 있어서는 2번도 관련이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가 되죠. 더 적당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자, 3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통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자, 독일 제국의 헌법 언제였나요? 이거 기억나죠? 우리 이거 그 히틀러의 그치? 나치 정권 시대의 법률이었어요. 우리 배울 때 헌법부터 그 법의 위계를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5가지 단계. 맨 가장 높은 법이 뭐였어요? 그쵸?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였죠. 즉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대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독일 제국 행정부에 의해서 맘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뭐가 문제가 있죠, 그쵸? 자, 2조에 보면 독일 제국의 행정부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한대요? 헌법이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대요. 자, 얘 무엇에 어긋나요? 입헌주의에 어긋나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잘못된 법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통치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거지.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1, 2, 3, 4번 중에. 자, 4번이죠. 법의 내용은 무시하고 통치의 무엇만 강조한 거예요. 법대로 한다라는 합법성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즉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다? 통치의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죠.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이다. 아니죠. 법에 의한 지배긴 하죠. 법대로 이렇게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법에 따른 통치긴 한 거죠. 다만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4번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고 형식적 법치주의이기만 한 거죠. 그쵸? 실질적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잘못된 법치주의다 라는 거예요. 자, 4번째.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습 주제가 민주정치의 이념이었고요. 민주정치네요. 민주정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 그리고 자유, 평등에 대해서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뭐 틀린 부분은 없어요. 2번째, 소극적 자유란 국가 권력에 구속받지 않는 상태로.
조금만 빨간색으로 돌아가서. 자, 소극적인 자유란 국가 권력에 구속받지 않는 상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참정권이 아니라 뭐야? 이게 바로 자유권이지, 그치? 자유권은 소극적인 권리라고 그랬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권리라고 그랬죠. 그쵸? 소극적인 자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요? 적극적인 자유 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해요? 어렵죠? 자, 적극적인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뭐였을까요?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가 뭔가 지원을 해줘서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웬만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의 자유. 즉 권리, 적극적인 권리.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권이었죠. 그쵸? 이 소극적인 자유는 요것은 자유권이고 요 뒤에 있는 적극적인 자유에서의 자유는 우리 그냥 권리라는 의미랑 같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권리 대표적인 거 사회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평등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형식적 평등의 예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똑같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형식적 평등의 예로 들 수 있다. 맞네요. 그쵸? 네 번째, 실질적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잘못된 것은 2번이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질문 중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면서 질문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도 질문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이념, 민주정치의 이념 여기서 굳이 이 정치냐 민주주의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이념이면서 얘네들이 민주정치의 이념이기도 해요. 얘와 얘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섯 번째, 가라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몇 가지 기본권을 섞어놓고 각각의 특징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거 나오겠죠. 이거 당연히 예상 문제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거는 자유권이죠.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면서 1번에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쵸? 국가 권력이 무언가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나온 권리인 거지. 모든 국민은 누구로부터의?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누구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왜 이런 게 나왔다고?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굳이 이런 걸 법으로 안 만들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기본권이다.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뭘까요? 사회권이죠. 사회권 이퀄 뭐였어? 복지국가. 그쵸? 자, 복지국가 하려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죠? 국가는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재정. 어떤 그 국가의 경제를 운영해 가는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여기 3번 계속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하였다. 자, 자유권, 사회권, 뭐가 먼저예요? 당연히 자유권이 먼저죠.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나는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권, 그랬어.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했다. 맞겠죠. 그럼 아마 답은 4번인가 보네요. 자, 가나는 다라보다 천부인권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천부인권적이다 어떤 의미야? 국가가 있든 없든, 국민이든 아니든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권리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그런 의미의 기본권일까요? 네 가지 중에 천부인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가죠, 가. 모든 인간은 인간이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거잖아요.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천부인권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가 돈을 대줘서 복지정책을 펼쳐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죠.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 자, 다도 선거권을 가진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국가가 있어야 돼요.
자, 라도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 이거 청구권이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국가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다라는 국가가 있어야 하는 권리.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실정법, 법이 만들어져야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법을 만들어야 그 법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그래도 가능한 권리들인 거예요. 이 실정법과 관련한 실제로 법을 국가가 만들어서 그 국가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기본권들인 거고, 자유라는 것은 천부인권적이라서 국민이 아니라도 인간이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든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에 선거권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똑같은 임금을 받을 평등권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국가 권력이 함부로 체포하거나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잖아.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국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갖는 인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가나다라가 딱 잘라서 이것은 실정법상 권리, 이것은 천부인권적 권리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가나는 다라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권은 나머지 권리들보다 상대적으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는 가만 해당되는 거고 라는 아니라는 거야.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좀 어려웠네요, 이 문제. 그쵸? 자, 다음 문제요.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나중에 계약하고 우리 만났을 때 꼭 질문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힘냅시다. 자,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인터넷 언론 매체가 급증하다 보니 오보는 물론 의도적으로 왜곡된 기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매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무엇이 정확한 기사인지 혹은 가치 있는 기사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공공 문제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시는 심지어 뭐하래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말하도록 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비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자, 그 자유에 무엇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금지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3번이죠, 3번.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1번.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죠.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 글에 대한 비판은 아닌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은 공공복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표현의 자유는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 오늘 1단원의 대표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오늘 수업은 퀴즈는 없고요. 텍스트에 들어가서 그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출해주세요. 제출이 끝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